예,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에 편승해 한탕주의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최상의 사기 소재가 된 배경은 무엇일지, 또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가상화폐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런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걸 텐데 가상화폐로 사기를 치면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그 거래소 폐쇄를 논의할 때 얘기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 사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런 사기 기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후속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이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돌려막기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단계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하면은 뭐 6개월 만에 2배 이상 돈을 불려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35%까지 너에게 뭐 수익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금액을 보상받은지도 일단 궁금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그런 사기 회사가 해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3만 5천 명으로부터 1,552억 원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 돈을 모은 사람은 필리핀의 호화 주택을 구입하고 본인이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돈을 거의 다 썼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코알코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5,700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모으기도 하고 또 전북에서는 3,900명으로부터 387억 원을 모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한국형 가상화폐가 개발됐다. 우리가 이걸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식의 가상화폐는 그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더라도 이게 인플레만 계속해서 가속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예 이거 물건 자체를 채굴할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마냥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돈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는데 저도 몰랐네요, 그거는. 그게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채굴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채굴량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사기 수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가수 박정훈 씨가 지금 가상화폐 관련한 투자 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신종 범죄 얼마나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7월 달부터 12월까지 검찰에서 검거한 인원만 41건이고요. 여기 126명이 지금 현재 불구속 혹은 구속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배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남아있을 수가 없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간 다음에 본인들 이름으로 놔두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돈을 돌려받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이걸 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게 그런 식으로 마냥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고 이제 여기 뛰어들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것도 투자를 하려면 좀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피해자 대부분이 장년층 퇴직자나 주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 자금 모아놨던 사람이라던가 그다음에 엄마들이 이제 갯돈 한 푼 두 푼씩 모아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모은 사람들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푼 두 푼 모은 돈 몇백만 원 가지고서 이 등록금을 다 날려버리는 형식으로 하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친구들 걸 다 모아가지고 하거나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뭣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마음이 안타깝죠, 사실. 욕망은 자유입니다만 이제 올바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사기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일단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중에서도 어떤 것이 진정한 가상화폐로서 제대로 거래가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공개해놓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거래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좀 찾으셔야 되고 거래소. 그런 거 말고 막 장밋빛 환상만 자꾸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쪽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나도 그냥 무조건 투자하면서 이거 좀 불려주세요라는 식의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백준 전 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이 비서관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겁니까?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제 MB의 그 기획관으로서 그 재직을 했었는데요. 네. 이분이 그 김성호 전 국정원장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씩 총 4억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김진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받아서 네. 뇌물과 그 특가법상의 뇌물과 업무상 횡령죄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예. 특히 김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당시에 그 MB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니까 그 장진수라고 하는 분이 예. 그 전 총리실의 그 공직윤리지원관의 주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 이거 내가 이제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 5천만 원을 그분에게 건넸다라고 한 혐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의 두 분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진모 씨 같은 경우는 권순호 부장이 지금 재판을 그 영장 실질심사를 했고 예.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결론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을 구속하면은 그게 곧바로 이 MB 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각이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지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각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여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법원의 태도로 보았을 때 예. 근데 이 정도의 그런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그 MB한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예.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이 2억을 받은 다음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국정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 돈 당신들에게 주는 것이.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직접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다는 게 하나의 얘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또 증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데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가 사실 돈을 준 건 맞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드러나서 구속시켜도 되겠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MB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입증 자료가 지금 사실 없는 편이고 예. MB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시스템 자체도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무조건적으로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김백준 씨와 김진모 씨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기각이거나 수용이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각각에 대한 혐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각각 돈을 다르게 받았고 그 예. 관여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무조건 뭐 김백준에게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김진모 씨도 발부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사실 이제 김백준 씨에 대해서 혐의가 금액이 더 크니까 좀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예.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디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 양쪽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 김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입막음료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영장을 발부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사실은 둘 다가 같은 운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러한 그 영장 청구된 상황에서 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예.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국정원 특활비 수수만이 아니라 이제 다스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예.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던가 이제 권승호 전 전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네. 특히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같은 경우는 자수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예. 내가 2007년하고 2008년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MB가 이 다스를 설립하라고 했고 돈도 나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 게다가 다스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은행권에서 빌려줬던 돈을 다 회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거의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올 1월 달에. 게다가 오늘 다스 측에서 이 금속노조 노조원들에게 예. 너무 회사가 어렵다. 이런 공문을 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직원들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총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논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네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특히 뭐 검찰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뭐 정황들은 지금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 듣습니다만 아무튼 쉽지 그렇죠. 않은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됐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김성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잡혀서 돌아오면서 예.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그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과 계부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현장 검증을 했고요. 예, 예를 들면 졸음 쉼터에서 그 계부를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가 좀 한적해 보이고 네.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내가 여기를 장소를 택했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고요.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현장 검증할 때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분을 지금 수사하고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프로파일러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에 의하면 예, 당시에 어머니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부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부 동생을 낳았다. 예. 그 부분이 자기에게는 많이 상처가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이 사춘기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학교 가고 나서는 혼자 살게 되었고 예. 이제 그 3명의 식구들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사니까 예. 나만 혼자 소외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다 버린 것 같았다. 아. 근데 나는 어머니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예. 엄마가 날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더라. 나 예.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게 물론 계획범죄이긴 하지만 예. 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범행 동기로 다 첨작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강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고 보강 증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기소한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금 이게 이제 경찰 측 입장입니다. 근데 큰 뭐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특히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면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성향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심리 그 분석을 했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예. 다만 이제 그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예. 어머니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본인에게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예. 여기에 경제적인 무능력과 본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겹치게 되니까 예. 이게 원망으로 쌓여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 것 같다. 예.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아기들 그 뉴질랜드 같이 데리고 갔던 아기들에 대한 또 애착이나 사랑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던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오늘 사회적 이슈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